네, 안녕하세요. 건강의권 36.5 2부로 돌아왔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의권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홍선입니다. 네, 저희 애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개학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 시즌이죠. 네. 이 방학 때 제일 붐비는 병원이 혹시 붐비는과? 네, 어딘지 아세요? 알아요.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그렇게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피부과 성형외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방학 때. 국민들이. 네. 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이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자신의 외모를 좀 손을 봐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은 뭐 나쁘지 않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특정 부분에 신경이 네. 쓰여서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손을 봐서 좀 당당해지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뭐 교과서 같은 말이긴 한데 사실은 뭐 마음이 이뻐야 진짜 미인이겠죠. 네. 그렇죠. 우리 홍선희 아나운서처럼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정해져 있는 대본상에 그렇죠. 아니, 대본에 고맙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이 성형수술이 필요한 외모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특히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또 눈 주위에 살들이 처져서 이 생활에 불편함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실버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이 헬스파파님 보면은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눈꺼풀이 약간 점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눈꺼풀이 그러네 말씀을 드리려고 봤더니 네. 그렇지 않아요. 예, 눈을 크게 뜨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 이 성형외과 수술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미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불편해서 생활이 불편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나이가 들면 뭐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탄력도 피부에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 2부에서는 이 눈꺼풀 처짐, 상하안검과 관련한 모든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전화는 02-318-6875번, 02-318-6875번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특히 이 눈성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용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성형외과를 찾는 분들 중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눈성형 수술하러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이 쌍꺼풀 수술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름 방학이나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쌍꺼풀 수술하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네. 전체 성형 수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이성을 볼 때, 네. 혹은 사람을 볼 때 어딜 제일 먼저 보느냐라고 네. 물어보면 대부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눈이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그만큼 눈이 사람의 인상을 좀 많이 네. 좌우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요. 상하안검이라는 생소해요 좀 네. 단어 자체가. 네. 뭐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보통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상안검, 하안검 하시면 되게 이 단어가 생소하시거든요. 네. 네.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안검이라는 것은 이제 눈꺼풀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안검은 이제 위의 눈꺼풀을 말하는 거고 네. 이제 하안검은 아래쪽 눈꺼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젊은 층이 많이 하는 쌍꺼풀 수술은 이제 눈처짐이 많이 동반되어 있지가 않죠. 네. 그래서 네. 단순히 이제 눈을 뜰 때 라인을 잡아줘서 이제 네. 보다 좀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수술이고요. 네. 이제 노인성 이제 상안검, 하안검 수술은 이제 보통 눈이 처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눈이 처졌다는 것은 이제 노화가 되면서 피부가 처지고 그다음에 위 눈꺼풀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네. 시야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많이 수술을 받으시죠. 그렇군요. 자, 이게 결국은 지금 눈꺼풀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있는데 네. 이 그 눈꺼풀의 구조 또 여성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저 같은 남자분들이나
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 눈꺼풀의 구조나 기능이 과연 어떤지 그런 것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눈꺼풀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검은 동자를 위아래로 덮고 있는 게 이제 눈꺼풀이거든요. 네. 그래서 눈꺼풀은 이렇게 우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을 자주 깜빡거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눈을 자주 깜빡거리면서 이제 안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이제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갔을 때 눈을 깜빡거려서 이제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눈꺼풀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눈둘레근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눈둘레근은 이제 주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거든요. 네. 둘레근. 네. 그래요. 굉장히 말이 좀 예쁘네요. 네. 어쨌든 눈을 감을 때 이 눈 둘레근이 또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눈을 그러면 감게 하는 근육도 있고 눈을 뜨게 하는 근육도 뭐 따로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또 눈둘레근 뒤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네. 또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따로?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글 용어로 보면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이제 눈꺼풀 올림근은 우리 눈에 있는 이제 건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육이죠. 네. 처음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악몽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악몽이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의과대학 들어가서 네. 해부학을 배울 때 이 두경부 쪽의 해부학을 먼저 배우거든요. 이 머리요? 일반적으로. 네. 이쪽 근육 이름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특히 이 얼굴 근육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야, 그때 내가 어떻게 이런 근육 이름을 다 외웠었나 이제 갑자기 그런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그렇군요. 이 눈을 감을 때랑 뜰 때랑 근육이 전혀 다르다는 거. 네. 같은 근육이 그냥 수축하고 이완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기억이 나네요. 그런 기억이.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까 앞서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의 상하안검에 대한 수술과 연세가 드신 분들의 이 상하안검 수술은 차원이 다르다. 네. 완전 다른 내용의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건강의권 36.5에 재미있는 코너들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눈 성형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가볼까 합니다. 네, 이름에서요, 이 처진 눈꺼풀의 오해와 진실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늘은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선생님은 OX로 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죠. 처진 눈꺼풀의 오해와 진실 첫 번째입니다. 눈꺼풀 처짐이 선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선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꺼풀이 맞습니까? 지금 방금 눈꺼풀이라고 나간 것 같은데 눈꺼풀인 것 같은데. 풀인 것 같은데. 네. 선천적으로 생긴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럼 후천적이다? 네. 저는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 좀 갈립니다. 의견이. 아, 어떻습니까? 잠깐만. 네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만화 주인공 중에 구영탄이라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는 만화, 야구 만화인데요. 그래요? 거기에 항상 눈꺼풀이 내려갔던 그 태어날 주인공이 때부터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또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바꾸셨는데 네. 답을 알아보죠. 어떻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네. O? O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천적으로 생길 수 수가 있군요.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눈꺼풀 처짐은 크게 원인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선천성이고 하나는 후천성입니다. 선천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게 있는데 눈꺼풀 올림근이라든지 이 근육을 지배하는 또 신경이 있거든요. 그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선천적으로 이제 눈꺼풀을 뜨기 힘든 그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후천적으로는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눈 주위에 종양 같은 게 생긴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꺼풀이 많이 처지시게 되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늘어나면 이제 눈꺼풀 처짐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선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예를 들면 호너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호너 증후군의 증상은 이제 안면 반쪽만 이제 동공이 수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눈꺼풀이 처져 있고 이제 안구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꺼풀 처짐증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씩 우리 이 처진 눈꺼풀의 오해와 진실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처진 눈꺼풀의 오해와 진실. 졸려 보이는 눈, 쌍꺼풀 수술로도 교정된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좀 쉽지 않나요? 그래요. 네. 졸려 보이는 눈이라는 게 이 눈꺼풀이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내려와 네. 있는 네. 그런 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고민이 돼서 쌍꺼풀 수술하는 분들 저는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O가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답은? X예요? X입니다. 오, 네. 안 돼요? 교정이? 네. 교정이 안 됩니다. 오, 야, 이거 충격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근본적으로 쌍꺼풀 수술과 안검하 수술에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수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안검하수란 것은 이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 눈꺼풀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이제 우리 눈의 검은 동자를 많이 덮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이제 네.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이제 조작해서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수술이 이제 안검하수 수술이고, 네네. 이제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눈을 뜰 때 이제 두 겹으로 뜨게 네네.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렇군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수술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만으로 네. 이제 안검하수가 교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네. 이제 안검하수 수술을 동시에 해야지만 안검하수가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시에 해야 되는 네. 거군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졸려 보이는 눈이라고. 야, 그럼 네. 너 쌍꺼풀 수술하면 되겠네. 그래, 나 쌍꺼풀 갈게. 갔더니, 이거는 쌍꺼풀 수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안검하수 수술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 만나보시죠. 처진 눈꺼풀의 오해와 진실, 검은 자위 윗부분이 덮인 경우는 무조건 안검하수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네, 아니겠죠. 무조건 들어가면 또 아니야, 일단. 포인트는 무조건이에요. 아니, 이건 진짜 네. 걷어주시는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정상 눈 나왔을 때도 보면 검은 네. 동자를 약간 네, 지금 홍선혜 아나운서 그렇게 눈이 큰데도 저도 약간 그래요? 네,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무조건 뭐 이렇게 안검한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맞죠? 어떻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조건 안검하수다의 정답은 X다. 네. 네. 그렇지 아니군요.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서로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봤어요. 이제 봤어요. 위에 아유, 또 눈꺼풀이 이런 진짜 커요. 진짜 커. 네. 이제 위에 눈꺼풀이 검은 동자를 얼마 정도 가리고 있나 서로 확인해 네.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정상 그래요? 검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위에 눈꺼풀이 검은 동자를 가리지 않으면 안검이 퇴축이 된 겁니다. 짧은 겁니다. 그게 더 비정상적인 거고요. 네.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에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 위쪽을 1에서 2mm 정도만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보다 위에 눈꺼풀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을 안검하수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이것만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보통은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안검하수라는 걸 확진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을 뜨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또 기능을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안검하수라는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또 요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특히 이 눈꺼풀이 처진 어머님들 중에서 수술은 무섭고 또 이런 행동들 많이 하거나 또 어린 학생들 중에서도 또 이런 거 재미로 하는 맞아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처진 눈꺼풀의 오해와 진실. 쌍꺼풀 액이나 테이프를 쓰면 저절로 쌍꺼풀이 생긴다? 네. 저는요, 실제로 봤어요. 고등학교 때 네. 어떤 친구가, 같은 반의 친구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매일 테이프를 붙이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랬었는데 네. 결국에는
자리를 잡았어요. 자기 오. 쌍꺼풀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봤어요. 물론 흔치 않은 경우인 것 같지만. 아니, 그거 해서된 거가 아니고 그냥 될 사람 아니었나요? 아, 그런가? 네. 아무튼 저는 봤거든요. 실제로 네. 경험담, 목격담. 저도 어떨 본 것 것 같은데 같으세요? 옛날에 네. 저는 남녀공학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네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걸 막 붙이고 있는 게. 근데 그게 정말 성실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네. 저는 안 된다 같아요. 안 된다의 한 표. 예. 된다, 안 된다. 뭡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X입니다.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주위에서 보면 수술을 받기 힘든 어린 이제 여학생들이나 이제 수술에 겁이 많으신 네. 여성분들 같은 어르신들. 경우에 네. 이제 쌍꺼풀 탭을 외출할 때 많이 붙이시고 다니시거든요. 마치 이제 쌍꺼풀에 있는 양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데,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를 이제 아시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실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쌍꺼풀을 보면 네.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피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아래쪽의 피부랑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연결이 돼 있으면 쌍꺼풀이 생기는 겁니다. 네. 보통 서양인들의 경우는 이제 눈을 보시면 대부분 쌍꺼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서양인들의 눈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동양인의 경우에는 이런 연결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쌍꺼풀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네. 선천적으로 그걸 타고나지 않은 이상 쌍꺼풀이 생기지 않는 거고, 그 쌍꺼풀 테이프만을 붙인다고 해서 이 두 사이에 이제 유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쌍꺼풀 라인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오히려- 때부터 그 친구는 뭘까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 테이프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네. 이제 피부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늘어나고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나중에 추후 쌍꺼풀 수술 받으실 때도 그게 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처진 눈꺼풀의 오해와 진실, 안검하수 방치하면 신경계통 질환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와. 근데 제가 이거 모르는 내용을 찍을 때 감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뭔가요? 이거 왠지 생길 것 같아. 생길 것 예, 같나요? 예. 그러면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게. O로 가시니까 저는 X로 갈게요. 네. 뭔가요, 답이? 네, 정답은 신경계통이 질환이 안 생기지 생기는군요.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이유는요? 네, 이것은 오해인데요. 네. 보통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안검하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안검하수를 방치하면 이제 안검하수를 방치해서 신경계통 질환이 생긴 게 아니고 신경계통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할 수가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신경계 증상 중에 하나로 안검하수가 생기면 보통은 이제 신경과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서 네. 자신이 이제 신경계통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저희 성형외과적으로는 이렇게 처지고 이제 눈꺼풀 처짐 오래 방치하게 되면 네. 이제 시야를 많이 가리게 되고 이제 눈가가 많이 이제 네. 짓무르는 증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짓무른다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빨리 와서 이제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검하수를 방치하면 신경계통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신경계통 질환이 있다면 또 안검하수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전후 관계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쯤에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한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안검하수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예, 저는요. 네. 당뇨 환자고요. 그러시군요. 그 후유증으로 압력 마비가 왔었어요. 아, 네. 네. 예, 압력 마비 와가지고 한쪽 눈이 이렇게 처졌어요. 네. 그러니까 입도 이제 이쪽으로 처지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눈꺼풀이 이렇게 절반 이상을 덮으니까 안 보이죠? 답답하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쌍꺼풀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지금. 네. 그리고 선생님이 네. 끝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신경 그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전 지금 이게 신경 그쪽도 연관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네, 저기 그 알겠습니다. 안면마비가 온 곳이 네. 신경계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선생님 좀 네. 말씀을 상담을 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담 좀 상담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전화 오신 환자분의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천적으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보통 이제 후천적으로. 네, 네.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네. 안면신경에 마비가 오셨잖아요. 그럼 예. 안면신경 중에서도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근육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경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눈을 잘 뜰 수가 없고 반대쪽보다 펴져 계신 상태거든요. 네. 이런 예.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다른 좀 고난이도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아니, 일반적인 저는 지금 네. 그 눈 내려앉은 그 밑에 입술 있잖아요. 네네. 입도 그쪽도 좀 이렇게 처져가지고 음식이 많이 끼어요, 이제.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신경계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안면 마비가 오신 거니까 예. 이제 눈가만 처지는 거 아니고 이제 입가라든지 예. 맞아요. 얼굴 반면 쪽이 다 문제가 생기신 상태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눈가 쪽 불편을 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대학병원 같은 걸 방문을 하셔가지고 대학병원. 네, 자신이 눈을 얼마나 처져 있는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아. 네.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수술이 많이 큰 수술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신경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네. 다른 신경을 이식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유. 보통은 이제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네네. 이제 상안근과 연결시켜서 눈을 뜨게 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쌍꺼풀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쌍꺼풀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쌍꺼풀 네, 수술이요? 안검하수 수술을 지금 좀 한다고 해도 도움이 되냐 이 말씀이시나요? 예, 맞아요. 지금 안검하수 수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제 예. 일반적인 안검하수 수술로는 큰 도움은 되지는 않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술을 받으셔야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정도로. 네. 그러면 그 서울대학병원이 그 전문적으로 하는 데예요? 네, 지금 병원에 그거에 대한 대해서는 정보는 이 저희가- 시간 이후에 네. 또 직접 선생님이랑 통화하고 자세히 또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병원을 방문하셔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받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처럼 무조건 또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안면 마비가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전화 상담도 했고요. 앞서서는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상하 안검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위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아래쪽 눈꺼풀이 좀 처지는 현상?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 얼굴을 보면 유독 눈가 피부가 잘 처지고 주름이 진짜. 좀 잘 생겨요. 아, 네. 너무 속상해요, 네. 정말. 여자로서. 네. 이게 아이크림 물론 바르잖아요. 근데 아이크림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바르는지 몰라요. 여기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약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살살살살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렇구나. 아시고 계시죠? 아니, 아이크림이 이게 주름이 생기지 말라고 바르는 거군요. 약간 방지를,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면 주름이 잘 생기니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아무튼 눈가가 너무 예민합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도 가끔씩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요? 네. 다 눈가 주름이 걱정이 되셔서 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는 특별한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 안면 중에서도 이제 눈가 쪽 피부가 되게 얇습니다. 얇은 거는 이제 피부가 얇을수록 주름이 잘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눈가 쪽 피부 중에서도 피부가 주름이 잘 생기고 또 다른 곳보다 잘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보통 20대 초부터 이제 열심히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크림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이크림 효과가 있습니다. 오. 아이크림과 네. 더불어서 이제 외적인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열심히 발라주시면 효과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름이 잘 생기는 이유는 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얼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이제 눈가 근육이거든요. 웃을 때? 우리가 이제 감정 표현할 때 사람 눈을 보면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이제 기쁜지 네. 예,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 눈가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눈가에 주름이 많이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눈가에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잖아요. 네. 보톡스 그 기능이 이제 근육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네네. 근육이 마비가 되면 우리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럼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면 주름이 덜 생기게 되는 원리죠. 그래서 네. 보톡스를 맞으시게 되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포커 같은 게임할 때, 카드, 네. 네, 포커 카드 이렇게 게임할 네. 때 보면은 포커 페이스라 그러잖아요. 아. 표정을 딱 안 짓고 딱 이렇게 주름을 자꾸 웃거나 이렇게 찡그리거나 하면은 더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표정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네. 근육도 많이 사용하고 네. 피부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표정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운동을 하면은 좀 좋아지나요? 아니면 나빠지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습니까? 눈가집 근육 말씀이시죠? 네네네. 보통 저도 네. 이제 또래에 비해서 눈가 쪽 주름이 많이는 없는 편인데, 네. 예, 뭐 제 경우를 들면 제가 뭐 눈웃음 친다든지 그런 게 다른 네, 분들보다 네.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많이 사용할수록 네. 많이 주름이 생기긴 아무래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웃지 말라고 할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화에 의해서 어떻게 눈꺼풀이 어떻게 좀 변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노화에서 눈꺼풀이 생기는 변형은 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처럼 이제 눈꺼풀이 점점 내려와서 네. 이제 검은 부위를 많이 덮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야가 가려지고 네. 그다음에 이 피부가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많이 바깥쪽에 많이 짓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감을 호소를 하시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꺼풀 피부도 처지지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눈둘레근도 같이 처지게 됩니다. 눈둘레근도 되게 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서 이제 이런 눈꺼풀 처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눈꺼풀 처짐이라는 네. 이 어떤 증상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용어죠. 네. 그렇죠? 눈꺼풀 처짐 사진이었는데 네. 이 눈꺼풀 처짐이라는 진단을 내릴 때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보통은 눈꺼풀 처짐이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건데 안검하수랑 같은 네네네. 말이거든요. 아. 예. 안검하수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에 눈꺼풀이 검은 동자 위 1에서 2mm 정도 돋고 있는 게 정상인데 네. 이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면 아, 이렇게 네. 화면처럼. 네. 네. 졸려 많이 보여요. 내려와 있는 상태면 많이 졸려 보이죠? 네네. 이게 많이 내려올수록 그 중등도가 심한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렇게 되면 시야도 좀 아무래도 가려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시야가 많이 가려져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위에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면서 많이 처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시야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눈꺼풀이 처져서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오늘도 상담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네요. 이 눈을요. 네. 이 눈에 그 감정을 담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눈을 이렇게 위로 치켜뜨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마에 주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화할 때 사실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얘기를 하다가도 네. 이렇게 우연히 어디 비친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리고 눈을 내리죠. 그러니까 눈하고 이마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두 개 사이 주름이 좀 관계가 있죠? 네, 관찰력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눈꺼풀 처짐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많이 그쵸? 치켜 올려서 눈을 크게 뜨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눈썹을 크게 치켜 들면 우리가 눈이 일시적으로 크게 떠집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눈썹이랑 이마 근육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눈썹을 자주 치켜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마도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마 주름이 깊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눈꺼풀 처짐이랑 이마 주름이랑은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마까지도.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눈 주위의 이제 노화에 의해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성형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성형외과적으로는 이제 눈 주위 노화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눈썹과 처진 이마를 올리기 위한 수술이 있고요. 네. 이마 거상, 그다음 눈썹 거상이라는 수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썹 밑으로는 처진 피부가 있기 때문에 그 눈썹을 포함해서 네. 이제 피부를 절제하는 눈썹화 이제 쌍꺼풀 수술이 눈썹화 이제 상안검 수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쌍꺼풀 절개선을 만들면서 처진 피부를 절제하는 상안검 수술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수술 방법인 모양이죠?
네, 이것은 이제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서 네. 처진 피부를 절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하안검 쪽은 우리가 흔히 많이 받으시던 이제 리프팅이라든지 그런 걸로 처진 피부를 당기고 그다음에 아래쪽 눈꺼풀에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죠. 네. 네. 이런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제거를 하고 그다음 처진 피부나 근육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눈꺼풀 성형술이 좀 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쌍꺼풀만큼이나 흔한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이 있지만 네. 이걸 한 번에 다 받으시려는 분은 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여러 수술을 함께 받으시기보다는 네. 이제 눈꺼풀 수술만으로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실은 이렇게 누이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네. 보여주시죠. 0672님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10개월 전 상안검 절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눈이 위로 당겨지는 것처럼 보이고 양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서 인상이 무서워지셨어요. 잠잘 때도 눈이 잘 안 감겨진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상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엄청 속상하죠. 지금 많이 그러니까요. 힘드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문자 내용을 봐도 많이 힘드신 이거 상태. 부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종의 부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미 몇몇 이제 여성 탤런트 연기자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 네. 눈이 안 예, 감긴다. 눈꺼풀 수술을 네네. 받고 나서 밤에 잠을 때 눈이 감기지 않아서 네네, 많은 고통을 맞아요. 겪었다. 네네. 그리고 눈이 감기지 않으면 눈이 많이 건조해지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를 네, 방송에서 많이 맞아요.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수술을 받으실 때 피부나 근육을 너무 많이 잘라내거나 그리고 이제 눈을 크게 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과도하게 조작했을 경우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을 필요 없고 잠시 좀 고통스럽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제가 눈가 피부는 잘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많이 당겨진 피부라도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기 때문에 재수술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군요.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경과 관찰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으시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 피부가 모자란 경우에는 피부 이식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많이 조작된 눈꺼풀 올림근을 다시 풀어주는 수술 같은 게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눈꺼풀이 처진다라는 건 일종의 노화이기 때문에 네. 여자분들한테만 생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남성분들도 많이 이제 처지실 텐데 네. 그걸 치료하고 수술하는 방법이 남자 여자가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수술 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제 남성의 눈꺼풀이랑 남성의 피부랑 네. 여성의 네. 피부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많이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제 수술 중에 피가 쉽게 나거든요. 피가 쉽게 나면 이제 혈종이 잘 생깁니다. 네. 혈종이란 거는 이제 피가 많이 나서 이렇게 굳어서 딱딱해진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수술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여성보다 이제 붓기가 오래 가고 잘 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 수술할 때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군요. 수술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문자 이번엔 좀 다른 사연인 것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네. 네, 3025님 문자 주셨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해 눈두덩이에 살이 빠져 푹 아이고. 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피곤해 보인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나이가 더 들어 보여서 스트레스입니다. 자, 눈꺼풀에 자가 지방을 이식할 경우 시간 지나면 다시 꺼진다는 얘기도 많던데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눈이 좀 이- 팽해지는구나. 그렇죠. 네. 얼굴 살은 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얼굴까지 빠지고 눈두덩이도 빠지니까 네. 좀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도 자주 듣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눈 두덩이가 움푹 꺼지신 분들이 있고요. 이제 후천적으로는 이렇게 사연자분의 얘기처럼 심한 다이어트 후나 그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노화가 되면 우리
눈 안에 있는 지방도 위축이 돼서 네. 우리가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 거, 네네. 눈이 움푹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눈이 움푹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어두워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아름다운 여성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방이 있으면서 볼륨이 있어야지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움푹 꺼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2가지 정도의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직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직을 재배치한다. 네. 네. 여기서 조직이라고 하면 저기 눈 안쪽에 있는 지방을 네. 푹 꺼진 그 눈 쪽으로 다시 꺼내어서 꺼내주는군요. 예, 꺼내주는 수술이고 네네. 이렇게 해서 움푹 꺼진 부분을 이제 교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곳에서 조직을 떼서 보충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조직을 보충하는 방법은 보통 자가 진피나 자신의 지방 조직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자가 진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있는 피부화 조직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보통 이제 엉덩이 쪽이나 네. 그런 쪽에서 많이 채취를 하고 네. 지방도 허벅지나 배 쪽에서 지방을 떼서 이식을 네. 많이 하시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 지금 문자에서도 왔듯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질까봐 사실은 네, 걱정하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좀 다시 꺼집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실 때 보통 얼굴에 입체감과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많이 하시는데 네. 보통은 이제 지방 이식 받으시고 그 지방 이식 받으신 양의 한 50% 정도만 살고 나머지는 이제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보통은 2차 수술을 할 지방을 남겨두고 수술을 하고 네. 그 꺼진 양만큼 보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눈 주위 쪽은 이제 혈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식한 지방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1차 수술만으로도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많고 네. 이게 효과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시술 방법 중에서 자가 지방을 이용한 그런 방법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런데 눈에 넣는 거면은 지방 양을 조금만 빼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눈에는 보통 1mm 정도 이하로 넣거든요. 네. 그 정도 조그만 양만 넣어도 뭐 드라마틱한 네. 모양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이 좀 많네요. 네. 문자 상담 또 하나 보고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1955님의 문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50대신데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전과 달리 눈꺼풀이 처치셨습니다. 좀 졸려 보이는 인상 같기도 해서 교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쌍꺼풀이 없으신데 수술로 쌍꺼풀을 만들고 싶진 않다고 하시거든요. 방법이 있나요? 라는 문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꺼풀은 처지셨는데 쌍꺼풀은 싫어하시는 그렇죠. 남자분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보통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 만들기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되게 어색해 보이고 이제 좀 늦게 보인다든지 자신의 이제 변화된 외모에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하시기 특히 때문에 어르신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수술 방법이 있는데 네. 눈썹파 이제 눈썹 밑으로 눈꺼풀 수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네. 눈썹을 포함해서 이제 늘어진 피부를 절제를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늘어진 피부를 절제를 해서 당겨주면 늘어진 눈꺼풀이 교정이 되는 거고요. 이 수술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제 눈꺼풀도 피부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속 쌍꺼풀에서 이제 눈꺼풀 위쪽으로 눈썹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이제 두꺼운 피부 위쪽에서 잘라주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가요? 피부 두께가 네. 위쪽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수술 후에는. 쌍꺼풀은 안 생기고. 수술한 티가 안 나면서 눈꺼풀이 많이 올라가서 네네. 좀 더 표정이 밝아 보이기도 하고. 수술 후에는 이제 눈썹 무신 같은 걸로 그 수술 부위를 감출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노인성 안검하수 교정에 아주 이 수술이 좋다. 예. 요 수술만으로도 어떻게 그러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치료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눈썹 및 이 수술은 이제 처진 피부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 처진 눈꺼풀을 다시 올려주는 이제 안검 하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상담자분 같은 경우 이제 쌍꺼풀 라인 만들기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절개로 이제 눈매 안검 하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쌍꺼풀 라인을 만들지 않으면서 처진 피부를 절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눈을 크게 뜨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눈에서 윗 눈꺼풀이
처지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윗 눈꺼풀만이 아닙니다.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래쪽에 이 눈밑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좀 불룩해지고 두툼해지시고 그렇죠. 그래서 인상이 굉장히 변해서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뭔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래 눈꺼풀의 노화로 인한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이제 아래 눈꺼풀 쪽에 이제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볼록하게 지방이 튀어나오면 그 밑에 그늘이 지게 돼서 보통 다크서클이 이제 진하게 보인다. 이제 인상이 우울해 보인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아래 눈꺼풀 노화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래 눈꺼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수술이 어떻게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통 치료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이제 흉터 없이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부 처짐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피부 처짐이 없고 지방만 튀어나온 경우에는 이제 결막을 통해서 이제 지방을 빼내거나 재배치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나머지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밑에 속눈썹 밑으로 절개를 가해서 늘어진 피부나 근육을 팽팽하게 당겨주고 그다음에 튀어나온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이게 지방 탈출이 지방이 눈 밑에 쌓이는 원인이? 그것은 이제 해부학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눈 안쪽 경막 뒤쪽에 이런 눈 지방이 위치하고 있는데 노화로 인해서 이 경막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경막이 느슨해지면 이제 지방이 자유롭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제 경막이 약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 쪽에 지방이 좀 없어져서 고민인데 눈 밑만큼은 좀 아니군요. 경막이 좀 느슨해져서 오히려 쌓이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눈꺼풀 수술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래 눈꺼풀 수술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막을 통해서 하는 수술이 있고 이제 밑에 속눈썹 절제로 인해서 절개를 가해서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제 눈 안쪽 결막으로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지방만 제거, 지방 재배치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렇죠. 이제 지방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지방을 재배치하면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고 지방이 어느 정도 이제 재배치함으로써 교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지방 재배치만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제 눈 안쪽 결막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밑에 눈꺼풀 처짐이 이제 피부 처짐이 많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밑에 눈꺼풀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피부를 잘라주는 수술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지방만 제거하거나 이제 재배치를 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피부가 늘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눈썹 밑으로 절개를 했을 때는 늘어진 피부를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근육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수술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 결국은 아래 눈꺼풀 수술할 때 주의할 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아까 풍선처럼 이렇게 된다 그랬나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군요. 아래 눈꺼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반면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눈꺼풀 겉말림이라는 문제거든요. 겉말림. 그래서 이제 한글로 쉽게 풀이나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 눈은 정상이지만 오른쪽은 이제 눈꺼풀이 밖으로 말려 있습니다. 밖으로 말려서 이제 결막이 충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막이 보이는 상태죠.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를 하시면 이제 세수할 때 물이 이제 눈 속으로 들어가서 되게 불편해하시고. 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경과 관찰하면서 지켜보면 일시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마사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 대부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적인 수술까지 갈 환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렇게 눈 수술을 하고 나면 굉장히 붓잖아요.
붓기는 물론 빠지겠지만 도대체 언제 빠지는 건지 이 시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 왔던 문자 중에는 아직까지도 붓기가 안 빠졌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문자들도 있었거든요. 붓기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언제 제대로 된 수술 결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간을 알려주세요. 네, 수술 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붓기는 언제 빠지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흉은 또 얼마나 남느냐 네.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보통 수술한 후에 이틀 정도는 열심히 이제 얼음찜질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온찜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걸 열심히 하시면 보통 2주 안에 큰 붓기는 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잔잔한 붓기는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 흉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가 쪽이 이제 뼈가 되게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뼈가 얇은 곳은 흉터가 제일 적게 남습니다. 우리 안면부 중에서도 이제 눈가 쪽은 피부가 제일 적게, 흉터가 제일 적게 남기 때문에 흉터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절개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실밥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 녹는 실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피부 바깥쪽은 녹는 실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실밥 제거는 그러면 언제 하고 여성분들 화장 같은 경우는 또 언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세심한 것까지. 네, 세심하신데요. 네. 네, 보통 수술 후 실밥 제거는 뭐 경과를 관찰하면서 한 4, 5일 후에 실밥을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수는 이제 실밥 제거한 다음 날부터 이제 네.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화장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일주일 후부터 네. 이제 화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상하 안검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렇게 눈꺼풀 수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세심한 눈가를 건드리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를 하고요. 네.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제 눈 처진 양이라든지 지방의 양이라든지 피부 톤이 다 피부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네.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노인의 이제 눈꺼풀의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보다 더욱 예민해서 네.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젊은 층보다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이제 노인 대상으로 한 눈꺼풀 처짐에 대한 이제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찾아서 네. 수술을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을, 상하안검 수술을 받는 연령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예요? 보통은 중년, 중장년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40대 이상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만족도는 높은가요?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볼록 튀어나온 지방 같은 거를 제거하면 네. 만약에 제거하시고 모임에 나가면 되게 이거 젊어졌다. 어디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래요. 들으시고 네. 네. 자신이 스스로 이제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되게 높고요. 네. 그리고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수술을 한 3, 4년 정도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처진 눈 때문에 오셨는데 수술 받고 나신 후에 뭐 친구들로부터 되게 젊어져서 많이 부러움을 받으시고 하니까 네. 만족감은 되게 높다고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지고 맞아요. 또 노인분들 많아지면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성형외과 수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본인의 외모와 관련된 수술인 만큼 반드시 전문병원 또 전문의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정보 주신 김진용 과장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후에도 전화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생님과 연결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을의 문턱에 이제 들어선 것 날도 같습니다. 선선해지고 네. 하늘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환절기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